보통은 이제 참으면 지나가겠지, 뭐 누구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방치하시게 되면은 갱년기 증상보다 더 무서운 삶을 망가뜨리는 질병 도미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병 도미노요? 방치하면 위험한 갱년기 증상으로 유발되는 질환을 한번 보실까요? 네. 홍조나 땀, 상열관 같은 갱년기 증상은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또 불면증은 치매로, 또 생식기 위축은 질염이나 질건조증과 같은 증상으로, 또 근육통이나 관절통은 만성 통증으로, 또 갱년기에 발생하는 부종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약간 충격인데요? 얼굴 그냥 빨개지는 거는 뭐 피부 질환인가 싶은데 예. 이게 심근경색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이 홍조라든지 땀이라든지 상열관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모세혈관뿐만이 아니라 전신에 있는 혈관도 약해졌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심장이나 뇌에 있는 혈관들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 갱년기 증상 중에 2개 이상을 중증으로 심하게 겪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뇌졸중 확률이 41%, 그리고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37%나 높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치매는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그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브레인 포그입니다. 이 머릿속이 꼭 막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머리가 늘 멍하고 무겁고 이런 증상이 또 낮에 지속이 되다가 밤이 되면은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을 들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자다가 여러 번 깨는 이런 증상이 유발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잠자는 동안에 뇌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청소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제 기억력도 저하가 되고 심해지면 이제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갱년기 저 부종이 비만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흔히 나이살이라고 하는데 그게 갱년기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이 한의학적으로 갱년기에 살이 찌는 거는 자궁이 냉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궁 주변 하복부의 혈류순환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궁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뗄 연료를 비축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방입니다. 그런데 완경이 되면 또 여성 호르몬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 분해 능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때는요, 막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2kg에서 3kg 정도는 찝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이 적응해가는 정상 범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 안 하고 또 활동량 떨어지고 그러면요, 5kg, 10kg, 15kg 체중이 늘면서 체형도 많이 바뀌는 시기가 바로 이 갱년기입니다. 근데 지킬 박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사춘기 없이 잘 자랐거든요. 혹시 그러면 갱년기도 그냥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겠다. 안타깝게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이 갱년기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요. 또 평생 관리를 해야만 하는 질병입니다. 박사님, 이렇게 갱년기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잖아요, 여성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두한조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두한조결. 머리는 차갑게,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네, 맞습니다. 열. 네,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해야 가장 건강한 상태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은요,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와 반대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 위쪽으로는 열이 너무 많아지고 또 이 아래쪽으로는 차가워지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는요, 간과 심장의 열을 배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 배출하라고요? 심장과 간을 뭐 꺼내서 밖으로 낼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박사님? 제가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자, 먼저 호흡법입니다. 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길게 허를 하실 건데요. 자,
와, 젊으니까 다르다. 가수다. 역시 가수라. 가수다 진짜. 네.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자, 숨을 내쉬면서 길게 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숨을 뭐 이렇게 길어다. 역시 운동인들과 가수분. 다르네요. 네,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자, 허하고 숨을 쉬었을 때와 하하면서 숨을 쉬었을 때 이 숨이 나오는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 달라요. 그래요? 확실히 다르고 이 허는 이 배 쪽에서 배 쪽에서 뭔가 숨이 쭉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맞아. 하는 가슴 쪽에서 숨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네, 역시 맞습니다. 이 허는요, 이 간의 열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하는 이 심장의 열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박사님, 근데 저는 호흡이 딸리는데 이렇게 태주 씨처럼 길게 해야 돼요? 네,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치는 것보다는 길게 내가 할 수 있는 호흡을 다 빼주시는 게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하시면서 늘리시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습하면 느는 거죠? 아우, 당연합니다. 연습만이 세길이다. 보통은 한 번 하실 때 한 10번 정도 하셔서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0번씩은 시켜야 되겠네요. 네. 허하. 자, 이번에는 지압법인데요. 네. 어머님들이 보통 아이고 복장 터져 하면서 치는 부위가 있죠? 네, 맞습니다. 복장 타죠. 네, 이렇게 가슴 치는 부위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바로 전중혈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전중혈. 네, 정확한 여기. 위치는요. 이 가슴에서 양쪽 유두의 정 가운데가 전중혈인데요. 여기네요. 자, 이 여기다.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꾹 눌러서 지압하듯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복장인 거죠? 복장 터져 할 때. 복장. 그 엄마가 복장 터져 할 열불나 때. 할 때 그 자리잖아요. 시원하다. 네, 전중혈. 맞습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조금 통증이 있을 정도로 약간 아우, 좀 지그시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심한 분들은 이 안에 이제 흉골 앞쪽으로 해서 좀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까지 좀 심지처럼 굳은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요. 그 부분을 만지니까. 강하게 자극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시원한데? 오, 아파. 어우, 진짜. 여기 마사지 지압을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러니까. 시원하네요. 시원하네요. 네. 자, 그 다음은 견정혈인데요. 우리가 어깨에 손을 이렇게 탁 얹었을 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3번째 손가락에 닿는 부분이 있죠. 네. 네. 자, 그 부분이 바로 견정혈입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꾹꾹 이렇게 쭉쭉 눌러주시면은 되시는데요. 네, 시원하시죠? 네. 어우, 네. 내가 해도 시원하다. 몸에 열이 쌓이게 되면 어깨 쪽으로 많이 뭉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어깨를 풀어주게 되면은요, 이 머리로 올라가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오, 시원해. 진짜 시원하다. 많이 뭉쳤네. 와. 자,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때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 이번에는요, 피하셔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피해야 할 것. 피로회복제, 진통제, 다이어트 약. 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공통점. 피로회복제. 스테로이드가 진통제. 들어있나? 근데 갱년기 증상일수록 많이 쓰고 싶은 약이긴 해요. 왜냐면 밤에 잠 못 자니까 피로회복제 먹고 싶고 네. 뭔가 여기저기 막 열도 나고 진통이 있으니까 진통제 먹고 살찌니까 다이어트 약 먹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러네. 그러네. 네, 맞아요. 이 갱년기 분들이 즐겨 하시지만 피하시는 게 더 좋은데요. 자, 정답은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들었구나. 카페인이에요. 맞아, 카페인이다. 아. 네.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 수면 장애가 아주 심해서 주무시다가 3번, 4번 깨시고 또 한 번 깨면 잠을 이루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치료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잠을 주무셨는데 그러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못 주무시겠다고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커피 드신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본인은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안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혹시 뭐 특별한 거 드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그날 이제 오후에서 직장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박하땡 박하땡을 피로회복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왜냐면 사실 피곤한 날은 더 먹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막 찾아요. 쨍하는 느낌이 나니까. 맞아요. 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 카페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안감, 손떨림과 같은 증상을 유발해서 갱년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한테 카페인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은 커피, 녹차 네.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아요. 보통 일반적인 피로회복제에는요, 약 30mg의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또 우리가 자주 먹는 진통제 일정에는요, 약 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다. 또 일부 다이어트 약에도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